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각 당 대선 후보들의 표심 잡기 행보가 숨가쁘게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보수 진영 인사를 영입했고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각각 안보와 노동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통합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김덕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과 만나 합류를 약속받았고 국민 어떤 대통합 시대의 출발이 될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정통 민주 세력의 정권 교체를 돕겠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두세 개 포대 배치 등을 약속하며 수동적 방어에서 공세적 억제로의 국방기조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막강한 미군사 억지력이 한반도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주적인 북한과 대화와 협상도 이어가는 기존 상호주의를 폐기할 것이며 국론 분열과 체제 전복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내세운 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양적 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공략에 나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유롭게 후보들한테 질의하고 저도 답변하고 신경 쓰는 후보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학가 방문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개혁 의지가 약하다며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간의 개혁 경쟁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원고 없이 서서 진행된 어젯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사안마다 후보들 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검증 기간이 짧은 유례 없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TV 토론은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어제 TV 토론 상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류병수 기자입니다. 짧은 인사말로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운 대선 후보들. 촛불 민심을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만이 좌파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우파 정권을 선택할 더 좋은 정권 교체 선택할 때입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할 줄 압니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책임지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상대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찬반이 극명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지요. 사드도 반대하시고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그럼 도대체 북핵 문제를 무슨 수로 공약 재원 마련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그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러저렇게 불법으로 탈세하고 5명이 맞붙기 때문에 산만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토론 불균형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원고도 없는 생방송 토론으로 여과 없는 공방이 이어지면서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지는 이 상황 속에서 TV 토론이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5명 후보들은 오늘 23일 저녁 8시부터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스탠딩 형식의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북 안보관, 특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 대선의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문 후보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주적 논란은 확산됐습니다. 북한은 주적입니다. 주적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그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적 없이 60만 대군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 후보는 색깔론 더 씌우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선거 때가 돌아오니 또 색깔로운 안보 장사가 다시 또 좌판을 깔았습니다. 특전사 출신 저 문재인 앞에서 안보 얘기 꺼내지도 마라. 북방백서의 주적이란 표현은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등장했다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보수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삭제됐습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주적 용어를 없앴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원고 없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그야말로 난상 토론이었습니다. 호통을 치고 말을 끊고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자신의 지지자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발끈한 안철수 후보.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까지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헛개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시간이 별로. 문재인 후보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자,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홍준표. 그런데 문 제가 넘기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예.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간의 치열한 논쟁이 경선을 흥미있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신을 향한 공세를 다른 후보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입장이 애매한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이른바 상황론에 대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되면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당명 없는 포스터도 해명했습니다. 선거 포스터에 당명이 없어요. 나이키를 나이키라고 이렇게 씁니까? 이른바 설거지 안 한다는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홍원의 스트롱맨입니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선 각 후보들 간의 물고 물리는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당의 색깔이 가깝거나 연대 가능성이 남아있는 후보들 간에도 날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가장 집요하게 파고든 건 이념 스펙트럼이 가장 가까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전략적 모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됩니까? 문 후보의 복지 공약이 대폭 축소됐다고 꼬집습니다.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냐.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자신 없는 공약은 내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며 안철수, 홍준표 후보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세월호 사건 터지면 해경을 해체한 거 비슷하게 교육부 해체하는 게 그게 교육 문제 해결합니까? 지금은 교육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말 잘 듣는 학교들만 돈을 줍니다. 창의 교육을 말살시킵니다. 당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권 정지를 시키십니까? 그 좀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네,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적이에요.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 논란도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대북 송금, 국가보안법 같은 사안에도 공방이 집중됐는데요. 김성현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인권 결의안 표결 여부를 북한에 물어봤다는 논란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게? 북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그 뻔히 나옵니다. 언제까지 색깔론으로 선거 치를 겁니까?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연관된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송금 문제는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 중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후보가 끼어듭니다.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과거 햇볕 정책을 놓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대북 포용 정책,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을 우리의 품으로 끌어와서 줘가지고 지금 북핵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북은 돈 안 주면 그 대화 안 합니다.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완전히 이렇게 넘겨짚기십니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도 재현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폐지하실 건가를 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 악법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장할 시기가 있는 것이죠. MBC 뉴스 김상환입니다. TV 토론을 준비하느라 어제 오후 일정을 거의 비웠던 대선 후보들의 바쁜 행보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유세하랴, 공약 발표하랴, 분주히 움직였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선 후보들의 하루를 윤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의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에선 북한 여성 응원단에 대한 농담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북한 그 응원단이 완전히 자연민 그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수행수술도 하고 그런다는군요. 문 후보는 북한 세태가 변하고 있다는 취지였지만 사려 깊지 못했다며 즉각 사과했습니다. 평택 이함대를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과 군 가산점제 부활, 직업군인 정년 연장 등 보훈 공약을 내놓으며 안보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수도권 유세에선 보수의 결집을 호소하며 승산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우파들이 뭉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우리가 이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집권 후 통합 내각 구상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최적의 인재가 다른 당에 있다면 그 사람 쓰겠습니다.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도 만나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외연 확장에 나섰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에서 SNS 등을 통해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라 독려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나와 논란입니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에 대한 각종 네거티브의 근원이 문 후보 캠프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주간 정세 및 대응 방안입니다. 대외비로 표시된 문건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불안한 귀족 이미지가 확산하고 있다는 등의 판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안철수 검증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불안, 미흡, 갑질 등 프레임 공세를 강화해야 하며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SNS 집중, 비공식적 메시지 확산을 하라면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갑철수라는 등의 구체적 공격 문장의 사례까지 적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 후보 측이 직접 인터넷과 문자를 통한 여론 조작을 이끌고 있는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 부대,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공장 사장임이.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해당 문건을 캠프의 주요 부서가 조직적으로 만들고 공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캠프 내에서 개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 지지자들이 어제 TV 토론에서 문 후보를 공격했다며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 과도한 문자 메시지와 항의 전화를 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곳곳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벽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역대 최다 1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만큼 벽보의 길이도 사상 가장 깁니다. 안내문에다가 후보들의 포스터까지 합하면 10m가 넘는데요.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담은 선거 공보물은 이번 주말쯤부터 집집마다 배송됩니다. 박종규 기자입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이 잠시 멈춰서 19대 대선 후보들의 모습이 담긴 선거 벽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누구 같지? 다 봤다 이제 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토요일까지 전국 8만 7천여 곳에 선거 벽보 게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나선 만큼 벽보 길이도 역대 최장입니다. 15명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 이렇게 일렬로 붙이면 길이가 10m에 달하고 이렇게 2열로 나눠 붙여도 가로 5m, 세로 1.6m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붙여야 하는데 마땅한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 한 공간에서 이 긴 거를 한 번에 붙이기는 어렵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2열로 나눠서. 유권자들은 벽보를 찬찬히 훑어보며 더욱 신중한 한 표 행사를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투표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등의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거 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30일엔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검증해 봅니다. 후보가 말로써 전한 국정 운영의 철학과 원칙은 국민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최근 안 후보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꾼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안철수 후보는 국민 투표 실시까지 거론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2012년 저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유엔 제재 국면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4년 전 처음 대선 도전에 나섰을 때 계승 발전시키겠다던 햇볕 정책도 마찬가지. 햇볕 정책의 성과를 계승하여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공과 과가 있습니다.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 입장도 돌아섰습니다. 전자권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충분히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말 바꾸기 논란의 안 후보는 상황 변화에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의 덕목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바뀌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가 이익과 안보라고 하는 최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외교 안보 분야 입장 변화가 보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미국이 현 시점에서 북한과 대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러 지원국 명단엔 북한과 쿠바가 차례대로 빠진 뒤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이 올라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석탄 수입 금지 등 중국이 전례 없는 북한 고립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과 대화할 때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And President Trump is determined to confront that threat by marshaling unprecedented cooperation of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China
and the world. 미국은 오히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As well as all the other ways in which we can bring pressure to bear on the regime in Pyongyang.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면 무역과 국제금융거래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테러 지원국에 지정됐다가 지난 2008년 핵검증 합의 이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지난주 북한 태양절 기간에 한반도 해역으로 오지 않고 호주 해역에 있었으며 어제 한반도 해역으로 향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시점을 밝히지 않았을 뿐 칼빈 스노는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이 국민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고 경고령을 내린 이후 수학여행이 취소되는 등 불안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쿄 이동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가 정박해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 한반도에 위기가 닥치면 주일 미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북한의 경고로 주민들의 불안은 한층 커졌습니다. 結構自衛隊も多いので多分狙われたら困るなっていうのは本当にあります。 일본 외무성이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올린 뒤 한국 방문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나라연의 고등학교 3곳은 이번 달 서울, 경주, 부여행 수학여행을 취소했고 에이메현 미스야마 시는 평택시와의 청소년 교류 계획을 철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政府の最大の責務というのは国民の皆さんの命と平和な暮らしを守るこのことが責務でありますから 130여 곳에 달하는 주일 미군 시설 중 F-35B 전투기가 연일 출동 훈련을 하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가 북한의 첫 번째 표적이란 보도까지 나와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미사일 공격 시 피난 수설을 안내하는 일본 정부 사이트는 북한의 도발이 우려됐던 지난 15일 하루 조회수만 45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공군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전투기 등 공중전력 10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사시 제공권 장악은 물론 주요 핵심 시설을 겨냥한 정밀 타격 능력도 시험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F-15K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릅니다. 주력 전투기 KF-16도 긴급 출격에 나서고 미 공군의 전투기들도 잇따라 이륙하며 현대에 합류합니다. 한미 공군의 연례 전투훈련인 맥스 썬더가 공중전력 100여 대, 병력 1,200여 명을 투입해 지난 14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 도발을 가정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 공중전을 벌이면서 적 전술을 격파하고 방공포와 레이더 등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작전을 집중 보강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피스아이가 참여해 적 항공기의 항적을 면밀히 파악하고 북한 전역의 군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미 공군의 고구도 정찰기 U-2기도 투입돼 정보 수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며 유사시에는 강력한 에어파워로 전쟁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양국 공군 수뇌부는 상대 전투기를 바꿔 타고 훈련을 지휘하면서 한반도 연합 방위 의지도 과시할 예정입니다. I think that the Max Thunder exercise is a fantastic opportunity for my squadron and the Air Force and the Rock Forces to train together. 다음 주 북한 인민군 창설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 도발 위협이 짙어지는 가운데 맥스 썬더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했습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중국과 한반도 역사를 들었다며 기자에게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 주석이 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인지가 분명치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곧바로 진위 파악을 위해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오늘 중국은 이에 대해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韩国民众不必为此感到担忧，我也没法证实，我也不掌握你刚才所提问的这个情况。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고유한 뿌리와 역사를 갖고 있다며 중국 중심적 견해를 반영한 트럼프의 경솔한 발언은 부주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중심적일 수 있는 외국 지도자보다 미국 국무부의 한국 전문가들에게 역사 수업을 받으라고 비판했습니다. 역사적,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에 대해 미국과 중국 모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음에 따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의 태블릿 PC 조작 보도 의혹에 대한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가 지난해 12월 접수한 태블릿 PC 조작 민원에 대해 4개월여 만인 오늘 전체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5일로 연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